그래서 네. 달리는 한자왕, 네. 공부하는 택시기사 우리 김진호 기사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그 10년 한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쓸쓸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 풀이하면 오랜 세월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학업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13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오게 된 건 제가 10년 한창의 정신으로 한자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북 청주의 시골 마을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덕분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 생활이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대인관계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가정 사정까지 겹쳐져서 저는 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방황하던 저는 아는 분이 소개로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몇 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못다한 공부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청주로 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은 막노동을 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또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 일단 뭐라도 하고 봐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택시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월은 또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호대기에 걸려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나 자신을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채워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발전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택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는 암기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 삼여라는 말이 있죠. 독서에 어울리는 세 가지 조건이 겨울, 비 오는 날,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데요. 손님이 뜸한 밤 시간대가 제 공부에는 피크타임이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앉아있으면 택시 안은 서당이 되고 핸들은 책상이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한자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는 그 어렵다는 한자 교육 진흥의 사범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대한검정의 사범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문 전공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한국 어문의 특급시험에도 합격해 한자의 신, 한자 삼관왕이라는 쑥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18번이나 좌절을 맛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취해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틈틈이 독서실에 들러 법전을 공부합니다. 제 다음 목표는 바로 사법시험입니다. 그 새로운 꿈을 향해 저는 오늘도 택시 운전대를 잡고 달려갑니다. 이야. 자, 정말 법정에서 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면 안 돼. 아니 놀러. 아, 놀러. 깜짝이야. 그 10년 한창이란 말하고요. 예. 독서 삼요란 말이 지금 멋있네요. 그러게요. 예, 있습니다. 예, 그냥 있답니다.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겨울하고 비 오는 날 그리고 밤이 독서에 가장 어울리는 세 가지 조건이다. 예. 아, 그렇군요. 겨울, 비 오는 날, 밤. 이 제가 다 좋아하는 그래요? 세 가지거든요. 이제 독서만 하시면 되네요. 독서를 하면 됩니다. 네. 네. 가을을 보통 독서의 계절이라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합니다. 예. 근데 겨울이 더 좋은 건가요? 책에 어문의 특급 교재에 이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 다니진 않으니까. 책에. 근데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네. 가을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읽는답니다. 여름에 많이 읽고. 왜냐하면 가을은 다니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겨울에 많이 읽고.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또 집에 맞아요. 있고.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여름과 겨울이 좋다고 해요. 독서하는 데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하나 틀린 말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정신 팔지 않고 한자 공부에만 했는데 이게 택시 운전만으로도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까지도 괜찮으셨어요, 이게? 좀 무리가 따른 건 좀 사실입니다. 그게 혹시 무리가 따라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네. 조금 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뭐 그런 게 좀 심해서 그렇죠. 예. 그럼 공부를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게. 푸셨어요? 그래
그전에는 일에만 매진했는데 취미생활로 이제 강아지도 기르고, 강아지도 기르고. 예, 오. 좀 탁구도 치고, 탁구도 치시고. 예. 근데 우리 저 김준원 선생님은 강아지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 독서 3요를 안 했냐? 어? 예.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이 한자를 하면 선생님 어떤 예. 점이 좋은가요? 공부하시니까. 그러게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저 좀 뭐라고 표현할까, 각종 상황에 부딪히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네. 노천년을 반복해서 살아온 인간의 삶 속에서 보편 타당성 있는 뭔가 진리처럼 와닿는 맞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맞아요. 팍 꽂힙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콱콱 꽂힐 때가 정말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요즘 그 한자 학교에서 아직도 배우고 학교에서? 계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어떤 고전을 배우고 계신가요? 지금 대학 중용 대학 중학까지. 수업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뭐 너무 좋은 구절이 참 많습니다만 예. 우리 김준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음. 그 좋아하시는 구절 저희가 하나만 좀 하나만 좀. 네. 어렵겠습니다만. 예. 전혀 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렵지. 너무 많아서. 예. 저 근위무가 지보요 그 신시호신 지부라는 표현이 네네. 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근면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요.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시군요. 예. 그 뒤에 게 참 네. 마음에 들어요. 신중함.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 부적입니다. 아. 요게 지금 요즘 세태에 아주 꼭 필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그렇죠. 네, 근데 독할 때는 뭐 18시간, 19시간씩 택시 운전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한자 2만자를. 만자를 근데 치는. 18번 아까 떨어지셨다 신기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정말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혹시 말이 18번이지 그러니까. 좌절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저는 어릴 때 좀 포기가 좀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도전. 제가 도전 정신 그런 연속 뛰는 사법 시험에 합격하려도 얼마나 공부를 네네.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긴장감과 그 이겨내게 하는가를 예. 간접 체험하니까 스스로 그냥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법시험 공부할 생각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게요. 뭐 도전도 도전입니다만은 예. 한자 공부는 돈 버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어서인가요? 왜 그런가요? 좀 마음을 비우는 단계. 마음을 비우는 단계. 그래서 어울리는 근데 어떻게 법전은 좀 보실만 하십니까? 법전은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예. 먹고 이식이천여도 사람 살아가는 게 먹고 예. 사는 게 예. 중요하다. 재물이 되는 공부는 좀 짧은 표현이겠지만은 네. 좀 사법 시험인 법무사 시험이나 그쪽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요. 네. 느리시지만은 잘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교훈이 되는 스승에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자,